안녕하세요. 인생관님 박종규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1억을 모으면 10억까지 간다. 뭐 이런 말들이 있죠. 제가 뭐 특정 재테크 방법을 뭐 추천해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, 기본적인 마인드셋이나 이제 다음에 10억까지 갈 때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다. 특히 가격에 관심을 갖는다. 라는 건데 1억에서 10억까지 가면서 느꼈었던 게 하나 있는데, 세상에서 있는 물품들이나 재화나 투자 대상의 가격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. 이 가격에 신경을 쓴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사겠다 또는 이걸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가격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. 근데 이 가격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? 예를 들면 짜장면을 10,000원에 먹는데 10,000원의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던 게 15,000원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물가는 왜 오른 걸까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. 이 분석 작업을 해야지 사실은 1억에서 10억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돼야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할 때나 어떤 거를 살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왜 이 가격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가격의 관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. 이게 1억에서 10억을 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가령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물품을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,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. 어떻게 해서 가격이 산정되고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작업이 굉장히 이제 1억에서 10억을 가는데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광고에 집중을 해본다라는 건데요. 광고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, 현대 자본주의의 최종 끝판왕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이 광고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, 왜 그러냐면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욕망이나 마음을 자극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광고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매를 전환하고 어떤 식으로 나도 돈을 벌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1억에서 10억을 그냥 갈 수는 없는데,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라든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도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. 어떤 광고를 보고서 특정 뭐 물품이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두쫀쿠 같은 게 있겠죠. 그러면 저 두쫀쿠가 왜 잘 팔릴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뭐 저게 맛있어서 잘 팔릴 수도 있고요. 솔직히 SNS에서 유행을 타면서 잘 팔릴 수도 있고요. 또 그 SNS에서 유행을 타게 된 이유는 또 뭘까?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고요.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광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돈 벌 기회나 투자할 기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내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유행이다라고 하면은 저게 어떤 식으로 팔리지? 이런 걸 고민하게끔 하는 게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 이 광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거고요. 첫 번째랑 두 번째, 가격과 광고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는 뜻이에요. 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1억 정도를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 전부터 하면 좋지만 1억부터 10억까지 갈 때는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돈과 관련된 감각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격과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 대상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신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, 마인드셋과 관련된 건데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입니다. 이제 1억쯤 생기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약간 이제 초심을 잃어갑니다. 돈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살짝 이제 느슨해지는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 비교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,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. 너가 1억 정도나 있는데 뭐 재산 1억 정도 있는데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,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사실 갔다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억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막 해외여행을 아주 편하게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보통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레벨부터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, 거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, 이제 보통 5억 정도 되면 어떤 게 되냐면 투자로 굴려서 수익이 발생하는 돈이 거의 연봉 수준 이상이 됩니다. 그리고 10억이 되면 그 이상이 되고요. 제 공통적으로 주변에서 말을 하는 게 뭐였냐면 5억이나 10억 정도, 보통 10억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억부터는 돈이 자동으로 굴러간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억까지는 내 힘을 통해서 굴리고 여러 가지 절제를 통해서 불려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근데 10억 정도가 되면은 알아서 자산의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 쪽에 가까운 상승이 된다. 이런 게 이제 10억 정도를 모으는 좀 이유기는 한데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1억에서 벌써 너무 안주를 하거나 만족을 해서 막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1억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. 이 1억 선에서 멈추고 난 다음에 나중 돼서 이제 후회를 하면은 늦고요. 1억을 5억으로 만들고
5억을 10억으로 만들면서 그 정도 레벨이 됐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소비를 늘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.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고 있으면 아니면 대다수가 하고 있으면 의심해 본다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제 10억을 말씀드릴 때 보통 순자산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상위 10%입니다.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0명 중 1명이 해당한다는 뜻이에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뭐냐.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다. 10명 중 9명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10명 중 1명이 될 수가 없겠죠. 남들이 다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10명 중 1명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 10명 중 1명이 되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모두가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모두가 하고 있으면은 부의 증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집중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10억 정도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요. 우리가 이제 10억씩 이런 걸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합니다. 숫자로 뭐 10억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 아파트 값을 보다 보면은 뭐야 이거 10억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국에 있는 아파트랑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보면 1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. 그러니까 이 10억을 내가 상위 10%가 되고 10명 중 1명이 되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사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자기 사고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10억을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. 내가 하고 있는 사고가 남들이 보통 다 하고 있는 사고인가?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?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은 이미 상위 10% 안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 남들과 조금은 다른 생각, 다른 생활 습관, 다른 소비에 대한 태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. 저축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다인데 보통 우리가 1억 정도를 모을 정도 되면은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려요. 굉장히 저축률 높였을 때 가정하는 건데요. 저는 이제 3년은 조금 이제 빠르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5년 정도 걸리는데 자,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저축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혀요. 저축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,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구나 감이 잡히는데 1억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축 수준을 이제 유지 또는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. 이제 몸에 이거 있으니까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1억 정도를 모으는 아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은 자기 커리어가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. 보통 3년 정도 일하면 그래도 그 업계를 좀 안다라는 수준이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.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저축 수준을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더 늘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3년 5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가 그 업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점점 내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일 때는 저축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저축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를 시키면은 5억이나 10억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직을 시도한다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것도 비슷한 관점이에요. 이제 저축 수준을 내가 월급이 좀 올랐고 이런 유지 또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또 연봉을 점프할 수 있는 게 이직 시도입니다. 보통은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경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돼요. 왜냐면 뭐 1년 내에 그만두고 이러면 새로운 곳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끈기나 성실성에 대해서 회사에서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데 보통 3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3년은 회사에 붙어 있는 거니까 끈기가 없는 친구는 아니구나. 그 대신 커리어가 어떻고 뭘 할 줄 알고 경력이 어떤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. 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1억 정도 모은 시점이죠. 이제 그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은 이직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현재 직장도 물론 만족하고 좋지만 훨씬 더 이제 연봉도 점프할 수 있고 커리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직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직 기회를 살리면은 이제 10억까지 가는데 훨씬 더 빠른 루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10억까지 그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1억에서 10억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특정 뭐 상품 종목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거 투자하시면 10억 갑니다. 그런 것도 맞아요. 그 안정적인 수익률 뭐 연 7%, 뭐 연 10%, 뭐 이런 수익률이 나면은 그 정도로 이제 10억까지 가는데 저는 10억을 좀 더 빨리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어떤 거를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갈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이직도 하고 또 저축 수준을 늘리고 또 여기에 동시에 가격이나 광고 같은 게 관점을 가지면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훨씬 더 10억이 좀 빨리 가지 않을까.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원자재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훨씬 더 10억에 빠르게 이제 진입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